세상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이렇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정독입니다. 컴백. 예. 와우. 화면도 9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수풀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봉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낭자파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낭자파는 목구멍이 까끌까끌하게 머리가 느껴지는 SF 바이블 바로 듄입니다. 옆집에서 뛰어오겠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제작이 된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었죠. 제가 그렇죠, 대부분은. 맞습니다. 네. 네네. 그 듄이 영화로 제작 발표된다고 들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둠이 영화로 나온다고 아, 둠인 줄 알고. 둠인 줄 알고. 심지어 둠은 한번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 그치, 개막했었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 제대로 만드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 그것도 감독이 드니 빌레브. 그렇지. 야,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가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듄이더라.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 만화 좋아하고 아니면 판타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추억 속에도 듄이 약간 있었는 것 같아요. 요만큼은. 아, 그랬나? 나는 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몰랐던 것 같아. 전혀 없었긴 한데, 근데 게임이 옛날에는 유명했었던 거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네.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저도 옛날에 반에 보면은 책을 항상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맞아. 책 말고 소설책. 무협지 보는. 네, 소설책. 판타지, 무협. 맞아요. 요 있잖아, 신PD 있잖아. 신PD. 그렇죠. 그게 나야. 빠둠 빠바바바. 성대 한 대 쳐라죠. 파트 3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였어요. 무협지 보는 애들이나 판타지 보는 애들은 항상 책을 읽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애들 있죠. 너는 뭐 보냐? 나는 뭐 본다. 그러다가 이제 꺼내서는 안 되는 금단의 더덕을 꺼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반지의 제왕을 읽어보고 지금 판타지 소설을 읽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아, 얼마나 맞아. 장엄하고 대단한 판타지 소설인데. 아마 그 새끼 끝까지 거의 못 봤을 거야. 그렇지, 대부분 못 봤을 거야. 거의 대부분 끝까지 못 봤을 거야. 다본 사람 잘 제목만 없지. 맞아. 그러면은 이때 한 명 등장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넌 듄은 읽어봤냐? 있어요. 듄 읽어봤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반에서 덕후들이 서로의 동력을 뽐내면서 상대방 스카우터가 터지길 바라는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그런 거 되게 유치해가지고 집에서 썬가드나 봤습니다. 재밌지. 지구용사 선가드. 태양용사 썬가드. 태양용사요? 힘차게 달려가자. 아니 그건 K캅스잖아. 그렇구나.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이게 썬가드 노래.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역시나. 네네. 대단해. 그래서 어찌 보면 인류에게는 꼭 필요한 영화가 됐네, 듄이. 저한테는 좀 약간 그런 게 반지의 제왕이었어요.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읽어보기가 싫다. 맞아. 너무 방대해서 내용이. 네. 그죠? 그냥 봤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듄도 좀 누가 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듄이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저는 좀 너무 좀 어떤 의미로 기쁩니다. 안 읽어도 되겠구나. 맞아. 약간 이런 거죠. 덕후의 취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막 원작 소설들까지 찾아보면서 독파할 정도의 열정이 없는 어떤 귀차니즘을 가진 어떤 한 7덕 정도의 어떤 그렇죠. 화주인들에게 굉장히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희소식이 아닌가,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듄이 나오고 나니까는 듄 보고 나니까 약간 뭐랄까요, 워낙 과거에 인기 있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이 팬덤이 제가 알고 있던 작품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이 듄이 지금 열풍하고 약간 비슷한 게. 네네. 그게 그 배틀엔젤 알리타라고 총몽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었죠. 네네. 이 역시 그 SF 장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만화인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쵸. 그죠? 네. 맞죠, 정답터님. 맞는 거 맞죠? 왜 저한테 물어봐? 근데 알리타는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영화 되게 네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좀 약간 그러니까
그때 그 알리타가 나오고 나서도 총몽이 그 재발매를 했었거든요. 음. 뭐 그러면서 만화책이 새로 출시되면서 오역 및 인쇄 상태들이 많이 개선됐었고 네네. 이 듄도 영화 끝까지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뭐죠 번역 새로 됐다고 책 나왔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듄 같은 경우에도 원작 소설이 완전 그 재개편돼서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좋은 현상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뭐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나온 소설들이 다 읽고 나면은 그 원작 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아니더라. 오역이었더라.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개선됐으니까는 되게 좋은 또 사회적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운이 좋으면 언젠가 한 번에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니까 네네. 네, 뭐 그런 것도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내가 지금 당장은 읽기 싫지만 영화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버텨줘라. 내가 읽고 싶어질 때까지. 그래도 안 읽을 것 같은데. 이 컨텐츠가 계속 새롭게 조금 재생산되면서 좀 버텨줘라. 내가 읽을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네. 근데 1권만 9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아, 하고요. 못 읽은 걸로 하죠. 네네. 아니 마블도 엄청 영화 팬들 막 많지만 그 원작 그렇죠. 만화까지 다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맞아. 없을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엔 더 드물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정식 발매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네. 네. 뭐 저는 뭐 그런 의미였는데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듄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네. 이제 저 소설을 이제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소설을 그렇죠. 한 60% 정도 봤어요. 와, 많이 봤네요. 아, 그러니까- 1권을? 네, 1권이 900페이지인데 씨발. 주석이 280개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네네. 하여튼 보는데 한 50% 지난 시점에서 그런 생각. 분명 영화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50% 한 반 정도가 그러면은 일단 파트 1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너무 내용이 일단 방대하고 50%까지만 해도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반반이요. 어떻게 내용은 방대한데 사실 스토리 라인은 되게 별거 별 없잖아요. 내용 영화에서도 없다. 봤지만. 네네.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수많은 뭐 이런 용어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 세계관들, 영화에서만 나오는 설정들. 세계관에 있는 설정들 이런 것들을 영화 하나에서 다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좀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존나 생략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딱딱딱 보여주고 넘어가는 시기더라고요. 네네. 디테일한 거는 안 보여주고. 그래서 좀 그런 걸 걱정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좀, 이 영화를 잘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만들었다. 근데, 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라고 하면은,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왜냐면은, 건가요?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냐 뭐 그런 부분인가? 아니요, 친절하다기보다 이 한 편의 완결성이 너무 없잖아. 그렇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제 그거잖아. 약간 드라마가 이제 나왔어. 이제 시즌 1-1편을 보는데 1편을 딱 보고 1편을 보고 와 이제 시작인가 했는데 시즌 1이 끝났대. 이런 거야. 뭐야 이게 약간 뭐, 그런 이렇게 느낌이긴 끝난다고? 했지. 뭐 아무것도 시작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해결된 것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영화라는 느낌. 물론 이제 원작 팬들은 막 와 이게 이렇게 구현됐구나 막 그러면서 되게 와 이 비주얼도 또 엄청 쩔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영화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큰 감동을 느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소설 책을 이제 그 활자로만 보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방어막 같은 것들 달고 싸우잖아요. 그런 막 방어막이 그러니까 나는 싸울 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방어막이 빨리 치면은 방어막을 못 뚫는데 천천히 공격해야지 방어막을 뚫을 수 있대. 이거 네.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약간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막 대고 누르는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새거로 탁 치게 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았지만 그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영화 한 편으로서의 완결성은 좀 아쉬웠다. 근데 사실 뭐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예전에 나왔던 그 시리즈물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호빗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1편은 사실 뭐 영화 한 편으로 보기에 약간 그것도 완결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1편이 그 영화 하나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그 그렇죠. 영화의 그
필요한 최소한의 재미들, 최소한의 재미나, 요소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정도까지는 만족을 해주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맞아. 듀는 뭔가 이 시작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근데 하더라고요. 말해서 생각나는데 나 반지의제왕 처음에 원 끝났을 때 배 타고 강 건너고 못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끝난 영화를 처음 봐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 아니, 맞아. 이렇게 끝내 이거 불법 아니야? 이렇게 끝냈어. 이렇게 끝난다고? 이거 불법 같은데. 이게 무슨 드라마야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분명히 반지의제왕. 덜 끝난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었지. 맞아. 그때도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좀 SF 장르의 뭐 명작이다. 듀니, 그죠? 네. 스타워즈가 크게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SF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지의 제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 워낙 뭐 명작, 뭐 대단한 고전이다. 타이틀이 엄청 많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를 좀 들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저도 신PD만큼이나 스타워즈의 광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2등이죠. 뭐 그렇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거니까 그래요. 2등. 안티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스타워즈 원작 소설을 찾아본다든가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영화 시리즈들을 좀 좋아하는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윤영기의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 시리즈가 굉장히 저한테 뭐 끼친 영향도 좀 크고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스타워즈가 영감을 받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면 진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아니 그 정도로 스타워즈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데 왜 나 몰랐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 솔직히. 왜냐면은 하다못해 내가 스타워즈를 계속 막 이렇게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막 시리즈도 계속 챙겨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우연이더라도 이 스타워즈가 그렇죠. 듄이란 작품을 좀 모티브를 가져왔다더라 아니면 뺏겼다더라 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오마주가 왔다 뭐 그런 얘기 있어야 될 그런 건데. 얘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야 이때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의아하긴 했어. 그러니까 마치 약간 스타워즈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어떤 비밀 공작단들이 제다이. 내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판타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랐잖아. 그렇지.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 우리나라는 특히 SF나 이런 게 좀 불모지니까.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미 둠 영화가 한 2번 죽었잖아. 듄. 그러니까 이미 둠 말고 듄. 듄 영화가 2번 죽었잖아. 그렇죠. 독일 든 성배를 통째로 드링킹하고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니 가라 이제 약간 놔뒀다가 어디서 언급하는 거 그런 거. 죽은 애를 자꾸 들먹이는 그런 거. 부관 참시. 그러니까 어디 스타워즈 성공한 IP에다가 죽은 듄을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거 너무 아니었을까? 진짜 의문이 들 정도로 몰랐다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동시에 듄이 보여줄 어떤 세계관의 깊이라든가 그죠? 듄만의 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까 막 이런 기대감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구심과 동시에 그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SF 불모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타워즈 네? 시리즈 저희 그거 승리호 있는데요. 그래요? 잘 모르시네. 저희 승리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뽕인 줄. 네. 그래 어쨌든 불모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스타워즈 시리즈 자체도 요즘 조금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고 요즘 그죠? 그리고 앞선 작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혁신이나 막 임팩트 같은 것들을 후속작들이 못 뛰어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고전을 막 면치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듄이 어떻게 보면 그 제일 이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창시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객들이 너무나 다양한 SF 장르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을 다 흡수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조를 맛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듄이? 그런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들더라고. 나는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랬는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봉지 냉면 이나 아니면 둥지 냉면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고깃집 가가지고 고깃집 냉면을 이미 거기에 이 맛이 익숙해져 있어. 사람들이. 근데 같은 냉면을 막 이렇게 막 먹다가 냉면이라는 음식 이런 음식이구나 이 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통일이 돼가지고 전부 다 평양을 갈 수 있어가지고 진짜 평양냉면을 먹은 거야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죠. 그 인스턴트 냉면이나 고깃집 냉면으로 냉면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평양냉면을 먹고 나서 이게 냉면이라고? 내가 알던 냉면은 이런 맛이 아닌데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이 듄에서 있지 않을까. 역전 현상이 나는 거지.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뭐랄까 그래가지고 영화를 본 전체적인 느낌은 네. 이 감독 드니 빌레브 감독 그리고 네. 이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작품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좀 네. 들었고, 일단, 영상미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훌륭했다.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에서 뭐 그려진 우주나 아니면 우주선, 그죠? 여러 행성들 아니면 도시들과 막 전투씬 같은 것들. 근데 완전히 새로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었냐?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SF,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것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는 새로운 참 옛날 거 같으면서도 어쩔 수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저기 다른 종족의 행성을 보여주면 어. 칼리단 아트레이더스의 본 모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 맞아. 옛날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듄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 세계관 속의 인물들의 관계나 아니면 뭐 세계관 설정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처음으로 소개하는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구구절절 막 설명하고 막 보여주고 우리 설정 엄청 많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리 다 설명해줄게 하면서 막 이거 막 다 설명하기 바빠가지고 막 드러낼 한 개라도 더 드러내려고 막 장면마다 막 안달낼 만도 한데 사실 또 그렇진 않더라고 이 작품이. 느낌이 우리 신PD님 앞에서 생략을 좀 많이 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나는 좀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 폴의 여정을 좀 담담하게 그리면서 여러 인물이나 뭐 조직, 가문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굉장히 일부러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전달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러 행성들이나 뭐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모성이 칼라단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전체 사가의 중요한 무대가 되는 아라키스 행성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마치 한 면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막 자연 환경을 관찰하는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스토리에 따라서 감정적인 왜곡 없이, 그러니까 막 어디를 되게 강조하고 어디는 되게 조금 생략하고 보여주고. 이런 거 없이 전체를 진짜 관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천천히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조금 느낌이 좋았고 좀 웅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게 좀 웅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했을 그렇습니다. 때 되게 이제 막 되게 담백하고 이게 막 좋아 보이긴 하는데 거대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다는 요런 단점. 자칫 그 네, 스토리에 그치. 몰입을 하지 못하면 그죠. 네. 그런 장단점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았고 네. 조금 약간 그런 어느 한 명의 영웅의 우주 활극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게 실존하는 우주의 실제 역사의 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영화 전체에서 역사 다큐멘터리야? 우주 역사 다큐멘터리를 진짜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영화가 일부러 잘 살려서 잘 전달했다. 이런 생각이 그런 것 좀 같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화의 전체적인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음악이 장난 아니더라고. 음악은 진짜. 저는 그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게 이게 유명 감독한테는 그 페르소나 같은 배우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뭐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많은 야동 감독들이 시미켄을 최고의 시미켄이 없으면 작품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씨. 그러는 것처럼. 안녕 딸딸이 친구들. 맞나? 올챙이 친구들인가? 딸딸이 아저씨야. 딸딸이 아저씨야. 근데 이 유명 감독들의 페르소나라고 봤을 때 이게 저는 이제 배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스 짐머인 것 같아요. 하스 짐머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유명.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스 짐머가 내가 영화 만드는데 내 영화 음악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삐치는 게 아니 빈정상하는 게 아니라 삐칠 것 같아. 아씨, 쟤 꺼내주고 내 건 안 해주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있어. 그리고 맞아 한스 짐머는 그리고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음악인데 효과음처럼 들린다. 그치,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그래서 그 하스 짐머 얘기를 이렇게 대본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영화에도 유명 OST가 많죠. 뭐 예를 들어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빠바바밤. 네. 이런 거는 우리가 흥얼거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한스 짐머 음악은 좋긴 한데 흥얼거릴 수가 없어. 우리는 오늘 그 콧소리 금지다. 그래서 뭐 약간 이 인간은 진짜 거짓말이고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도 그냥 응애 이런 게 아니라
응애 약간 이런 다른 느낌 있잖아. 뭐 할 건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니 뭔가 좀 다르게 울었을 것 같아. 우리보다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야. 두둥 응애. 두둥 응애. 막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울었을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음악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 대단했어요. 그 뭐랄까 영화가 예를 들어 이 영화 자체도 엄청 이미 영화가 대단하지만은 그렇죠. 값어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체험을 하겠다. 정말로 사운드랑 음악에 의해서 영화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느낌 저도 느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산다고 치면 차가 옵션이 있으면 비싸고 옵션 빠지면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듀운을 가지고 갔어. 듀운을 가지고 가지고 제작비를 하는데 팔 때 한스 짐머 음악 없는 버전은 얼마고 있는 버전은 얼마입니다. 그러면 더 비쌀 것 같아. 진짜 거짓말.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 정말 대단한 음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일반 2D관에서 관람을 했거든. 네. 근데도 내가 맨날 가던 극장이야. 그냥 맨날 가던 관이고. 그런데도 이 극장이 이 정도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극장이었구나. 이런 정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이 극장이 사운드가 이 정도로 빵빵하게 낼 수 있는 극장이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뭐 특별한 극장을 따로 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진짜 감탄을 했고, 영화의 약간 진득한 템포 이런 거 하고는 별개로 웅장한 음악과 막 순간순간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막 진동음, 공기의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 네. 흐름의 미세한 막 소리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느껴질 때 진짜 와 소름 돋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모래를 이렇게 걸을 때 나는 사박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맞아. 이거 소름 끼치더라 진짜. 심지어 그런 것도 그렇고 왜 그 황제 군대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아트레이디스 가문 반대편 가문이 이제 하코넨 가문이. 하코넨 가문이 침략을 하려고 이제 몰래 들어오잖아. 근데 다 잠들어 있고 모두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밤인데 그 약간 밤소리. 밤소리. 섬뜩한 뭔가 섬뜩한 그 밤소리. 그런 것들까지 막 전달이 되더라고, 음량에서. 그런 것들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우리 김수범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음량에 의해서 영화의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고, 캐스팅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조금은 약간 호황되게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뭐 베네 게세리트의 능력이라든가 뭐 메시아라는 설정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 현실적이다. 그렇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지? 되게 뭐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라.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약간 뭐 진짜 좀 신비하게 생겼어. 메시아야. 저 사람은 반드시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이. 누님들이 노리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유약함이나 고결함이 함께 동시에 느껴지는 그 특유의 바이브라고 하죠. 그 느낌. 분위기가 약간 폴 아트레이디스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고난과 역경 요런 것들 그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우주의 운명을 구할 메시아가 될 캐릭터다. 이 인물이. 그죠. 약간 그 마른 오징어 이게 씹으면 잘 안 넘어가거든. 무슨 소리야? 이게 당장 씹으면 끊어질 것 같이 연약하게 생겼는데 마른 오징어인데 그냥 오징어가 아니라 울릉도 오징어인 거야. 굉장히 좋은 품질. 가문 있네. 가문 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너무 찰떡이었다. 배우와 캐릭터가, 인물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이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네네. 네, 뭐 다른 분은 뭐 정닥터님이나 저랑은 좀 다르긴 한데. 아니, 우리 동절.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딱 나오자마자 그 신봉상님이 저보고 이제 영화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네. 약간 서론의 서론 같다. 서론의 첫 번째 첫 챕터 이야기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뭐 저도 되게 막 웅장하고 재미없지 않아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네. 중간부터는 조금 약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간 너무 담백한 느낌, 다큐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중간 이후로는 약간 지루한 감이 좀 있긴 하네요. 그런 느낌이죠. 내가 극장에 온 이유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죠. 약간 느낌. 약간 뭔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앞쪽 귀퉁이 부분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거 아직 시작도 안 하는데 약간 이게 내용이 아라키스가 사막 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고 뭐 아라키스 뭐 낮에 덥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가 극장 안도 되게 더운 것 같고 약간 땀이 나고 뭐야? 약간 땀이 나고 네네. 아니 원래 땀이 나고 약간 덥고 이렇게 하면 버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두 그렇죠. 시간 정도 넘었을 때부터 언제 끝나지? 약간 시계 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몸을 뒤틀게 되는. 어, 그죠? 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그 다른 좌석의 사람들도 약간 들썩들썩거리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일어났다가 앉고 약간 네,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네네. 그냥 정닥터님 냄새나서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혼자 앉아있어. 어떤 냄새? 씹덕 냄새? 그 말이 심하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옆에 씹덕 스멜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 나와 저 신도리 보면 안 돼. 제가 그 보통 영화를 볼 때 네네. 약간 좀 온전히 느끼고 싶어가지고 좀 정보를 안 보고 가는 편인데 그렇죠. 네네. 아 이번에는 좀 약간 미리 안 보고 간 거 좀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약간 줄거리나 세계관, 뭐 고유명칭 이런 걸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고 갔으면 맞아. 약간 전체적인 이 영화의 그 느낌을 막 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 익히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네네. 그래도 보면서 좀 비주얼이나 이런 건 와 미쳤다 싶은 게 장소마다 되게 특징 있는 느낌을 잘 살려서 보여주고 특히 그 그렇습니다.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그 칼라단이랑 그 하코넨의 기에디 프라임 요거의 모습들은 되게 두 행성이 이제 대비돼 완전 보이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밝고 물도 많고 막 이렇게 있고 저쪽 그렇지. 기에디 프라임은 되게 어둡고 막 진짜 그렇죠. 예. 기대 프라임 보면서 돈 없어서 전기세 못 낸 것 같던데. 너무 그러니까 불을 너무 다 꺼놨어. 아니면 되게 그냥 좀 나쿠하더라. 뭐 이렇게 어두운 느낌인데.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행성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을 비춰주면서 네. 되게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SF 영화처럼 우리가 그래픽을 이만큼 때려봤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럼, 안 그렇지. 보여주고 정말로 진짜 방. 약간 그냥 짠 하면서 전체 화면에다가 그냥 환경을 보여주면서 우주선을 저 멀리 이렇게 하나 딱 띄워놨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 환경들이나 이 장면들이. 원래 보통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 최대한 버리고 심플하게 간다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약간 맞아. 그래픽을 아트 보여주기 디렉터들이. 위해서 아트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교 같은 걸 많이 깎아냈다. 그냥 없고 맞아. 그냥 그러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아낸 부분들이 되게 많은 오버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 네네. 담담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담아냈던 것 같고 뭐 군대 그 대신 뭐 군대의 모습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쫙 이렇게 열병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스케일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옮겨간 그 아라키스의 모습도 그 장소만의 특징적인 모습 어쨌든 그 사막이 많으니까 사막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거는 또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도시들도 약간 그 사막의 산의 가운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도시 자체도 전부 다 뚜껑이 다 덮여 있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이렇게 건물이 서 있고 이 오픈돼서 사람들이 도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뚜껑으로 덮여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그런 모습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약간 피라미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사막 행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막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형태 자체가 좀 비슷하게 차용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도 하고 이 스케일 같은 게 확실히 크다고 느꼈던 게 이 모래벌레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스케일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네네. 아예 저항할 수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의 압도적 크기가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막 주인공 폴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막 그렇죠. 탈출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네네. 탈출할 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 모래벌레를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딱 그 고춧가루를 채취하든 스파이스를 채취하든 스파이스 멜란지를 네네. 스파이스 멜란지를 채취하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네네. 그 기계까지 통째로 삼킬 만큼 그렇죠. 보면서 맞아요. 진짜 저 모래 그 벌레가 그 위장이 튼튼하구나 이런
먹성이 건치. 좋다. 건치라서 잘 이런 씹어. 생각도 좀 하고. 약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남자들. 군대 막전역하고 나면 철도 씹어 먹을 것 같다. 이 칸데 정말로. 쇠도 씹어 먹을 나이. 쇠도 씹어 먹을 만큼. 실제로 그 샤이 훌로드가 쇠를 씹어 먹을 나이였다. 그 정도인 것 네네. 같고. 네네. 그 또 특징적인 게 또 잠자리 같은 비행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파닥파닥파닥거려서 저게 실제로 날 수 있는 건가? 아니 일반적인 비행선의 그 형태나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맞죠, 맞아요. 자연의 그 잠자리의 형태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실제로 날 수 있나 이런.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금 좋았던 게 원작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러더라고. 갈매기 날개처럼 이제 조금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작에서는. 펄럭펄럭거리는 거. 갈매기 날개처럼 뭐 이렇게 꺾인 형태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영화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약간 잠자리 형태로 변형을 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 현실성은 사실 잠자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 파닥거리면 날 것 같잖아. 근데 근데 잠자리 형태의 그 비행선이 되게 특이해 보이긴 했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딱 내려갈 때는 그 새가 날아가는 날개를 것처럼 접고. 이렇게 날개를 확 접고 이렇게 급하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 보면서 와 피규어로 나오면 되게 이쁘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스타워즈도 약간 그런 피규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잡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어허. 영화가 지루했다. 영화가 지루했다 아주. 영화가 길고 호흡이 좀 길게 가져가는 느낌이었다. 영화 모르겠고 저거 장난감에 있으면 사고 싶다 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헛소리를 좀 했던 거고. 네네.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좀 어둡고 차분한 편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밝은 데는 엄청 밝고 어두운 데는 되게 어둡고 약간 그 대비가 맞아.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중간에 있잖아. 네. 그 아트레이디스 가문이 공격받는 장면, 하코네 네. 가문한테 거기에서 밤에 이제 공격을 받잖아, 기습을 네. 받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화면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갑자기 영화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볼 때 극장에서 이 조명이 너무 낮아졌나? 이거 뭐 영사기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번은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아예 물체를 분간 못할 정도로 어두운 화면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CG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둡게 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아니면 진짜 연출적으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비규환인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맞습니다. 위해서 일부러 더 어둡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굉장히 그 프레맨이나 그 처음에 그 찬이 젠데이아의 찬이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그 사막 지형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죠. 눈부셔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게 너무 눈뽕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젠데이아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뽕을 맞았던 건 아닌가요? 아니 그 사막의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너무 갑자기 밝게 보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악마 아니에요? 햇빛이 무섭고요. 몸에서 칙 소리 나면서 뱀파이어. 근데 원래 사막이라는 곳이 이제 햇빛이 강렬하다 보니까 햇빛이 강렬할수록 실내나 그늘은 조금 더 그 대비해서 그러니까 더 어둡더라고요. 어둡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두운 편이 대부분이고 어두우니까 이렇게 졸음도 조금씩 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국 또 찾아려고 또 약간 의도적으로 근데 이렇게 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은 게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약간 그 황제를 상징하는 약간 황금 같은 이 모래가 있는 이 아라키스. 이게 이제 밝은 부분은 이제 그 모래가 있는 그 황제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사막을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서는 그늘 아래에서는 엄청난 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또 영화의 톤 자체를 굉장히 밝은 거 어두움을 대비를 많이 줬다.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아니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이나 실내가 들어갔을 때 필요 이상으로 엄청 되게 어두운 장면들이 많아요. 맞아. 실내 장면들도 이게 뭐 거기에 보면 갑자기 실내 등
그 로봇 같은 게 막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진짜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줘야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실내를 굉장히 어둡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맞아. 봤을 때는 그 기계 로봇 등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다는 게 아닌 거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줬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음악도 어떻게 보면은 소리에 이제 음역 폭이라고 하나? 약간 네. 큰 소리, 작은 소리의 폭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쓴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런 뭐 조명들 영상이 어떻게 어두운 영상, 밝은 영상의 대비 같은 폭도 일부러 더 크게 준 게 아닌가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어둡더라고요. 네네. 그렇고 이 황제와 권력과 이 종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암투와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좀 보면서 왕좌의 게임이 많이 생각이 좀 났는데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왕좌의 게임 원작도 약간 준의 원작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왕자의 게임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렇구나. 안 받은 게 없네. 이 듀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스타워즈고 왕자의 게임이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빨리 나왔으니까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네. 이번 편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약간은 지루했지만 그래도 잘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네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테넷을 봤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영화만 보고 이 영화의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영화가 그래요. 야, 씨 무슨 베네게 세레티가 뭔지, 뭐 스파이스, 멜란지 이게 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단서도 이 영화에서는 단서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언급으로 뭐 베네게 세레트가 대충 뭐 약간 마녀 비슷한 뭐 마법 비슷한 걸 쓰는 그런 애들인가 정도로만. 진짜 원작이나 이런 거 안 본 사람들이면은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그것도 뭐 스파이스 이게 뭐 약간 드리키더니 뭐 환각 보고 이러네 뭐 환각제 같은 건가 딱 그 정도 정보밖에 없어. 근데 스파이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그렇죠. 중요한 물질이다 정도는 그 설명이 나왔어요. 비싼 물질이다 정도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원작이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사전 정보 아무것도 없이 가서 또 보고 나오면은 그렇군. 그냥 황제가 그냥 미친놈이군. 그 정도 얘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많이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좀 사람들 심리 묘사 같은 것들 사람들 간의 관계 왜냐하면은 이제 레이디 제시카가 사실 결혼 안 하고 첩이었다는 게 살짝 나오죠 영화에서. 그렇죠. 살짝 나왔어요. 왜 첩이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왜 첩으로 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 당신이랑 레토가 막 당신이랑 당신이랑 결혼했어야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막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것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때 알았어. 결혼 안 했구나 하면서. 나도 그때 알 수밖에 없죠. 맞아. 나는 나도 착각했어. 이 여자가 그 부인이 아닌가? 약간 딴 바람 피나 실내가 어두니까 바람 피나? 약간 했다가 아닌가? 했다가 그리고 좀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레이디 제시카가 여기서 좀 뭐만 하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사막에 갔을 때 막 그러잖아. 그렇죠. 사실 원작충이 되고 싶진 않은데 원작충에서는 뭔가 약간 그래도 좀 능력이 좀 굉장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기서도 사람으로 나온구나. 확실히 능력은 좀 있긴 하던데. 근데 너무 막 데몬이 왔을 때 데몬이 뭐 데모님 막 앞에서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지. 왜냐면 자기는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설정도 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이 죽는 미래도 보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렇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에 떨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레이디 들긴 제시카가 하는데. 미래를 볼 수 있나요? 나는 베네제 시리트리가 전체적으로 다 미래를 보고 예지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 그런 능력이 있죠. 예지력이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게 스리트가 어쨌든 뭐 이런 멘타 이런 프레맨들한테도 이런 예언 같은 걸 심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렇죠. 프레맨들이 뭐 보면은 뭐 당연히 너희의 뭐 그런 것들을 당연한 듯이 행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한 마디씩 중얼중얼거리면서 지나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내려오는 계시인데 이게 베네게 세리트가 심어 놓은 그런 그렇죠. 계시들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약을 쳐놨다. 이미 얘기가 세뇌를 시켜놨다. 아니, 세뇌가 아니라 이게 900세대에 걸쳐서 이제 90세대. 세대락을 90세대.
90세대. 너도 미대냐? 90... 나도 미대대요. 90세대 하여튼 봤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이제 그 90세대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키사치 헤더락을 위해서 이제 그런 예언을 미리 걔들한테 심어 놓은 거야, 걔들. 그렇죠. 90세대 전에. 긴 세월 그러니까 동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뭐 중2병처럼 뭐 중얼중얼거리고 가면은 뭐지 중2병인가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략하다 보니까 캐릭터성이 사실은 좀 떨어져요. 사실 폴이 그나마 티모시 샬라메니까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사실 매력 있어. 찬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 거의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안 없다고 할 나오지. 수가 있지. 그냥 환상에서 나오다 끄트머리에 나오고 막 또 되게 많이 약간 원작이랑 다르게 초반부터 막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예고편만 보고. 근데 그건 거의 아니고 랍스터 과자에 있는 랍스터의 영혼 그런 느낌. 랍스터 이거 0.0000003% 뭐 이 정도. 예, 뭐 그래서 캐릭터도 사실 티모시 샬라메 아니었으면 그 정도로 안 살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거를 영화로 만들어놔서 진짜 왕자의 게임처럼 한 시즌 8까지 가야 되는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영화 두 편에 담으려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아쉬웠다. 분량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그죠? 너무 네네. 어쩔 수 아쉬웠다. 없었다. 그렇습니다. 네.